조선에는 수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이나 존경받은 부자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자댁. 그들은 어떻게 부를 이루었고 어떻게 그 부를 지켰으며 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위대한 부자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경주 최부자댁의 400여 년 역사는 신라의 저명한 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은 최치원 선생의 17대 손인 최진립 장군이 나라에 공을 세워 명문가의 기틀을 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주 최씨 정무공파의 파시조인 최진립 장군은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492번지의 무반가에서 태어나 화려한 무공으로 공조 참판, 전라수사, 공주 영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인조가 남한산성에 고립되자 장군은 충청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69세의 노구를 이끌고 남한산성 쪽으로 진격하다가 1636년 12월 용인 험천전투에서 장렬하게 순국했습니다. 이듬해 인조는 장군의 죽음을 애석히 여겨 장군의 공덕을 기리는 제문을 손수 지었습니다. 국왕은 전참판 최진립의 영에 고하노니 공은 동국의 인걸이라 굳센 지조 내 공경하여 성심으로 제주를 보내니 죽지 않은 영혼 흠양할지어다. 또한 숙종 37년 임금이 친히 숭렬사후의 편액을 내리시니 장군을 모신 숭렬사는 사액사당으로 승격되어 현 용산서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무인이 향사된 사액사당은 당시 이순신, 김시민 장군뿐일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군의 최후는 당시 북벌론의 대두와 함께 국가적 추모 열기를 불러일으켰으며 경주 최씨 정무공파 가문이 명문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최진립 장군이 아들이 없는 외가 쪽에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고 나라에 세운 전공으로 토지를 하사받았지만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청백리로 칭송을 받아 조선의 218명 청백리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주 최부자 가문은 어떻게 커다란 부를 일굴 수 있었을까요? 최부자 가문은 조정의 농토개간 독려정책에 힘입어 형산강 유역의 드넓은 평야 지역을 경작지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벽실을 논에 직접 뿌리는 직파법을 쓰지 않고 대신 모판에 모를 키워 옮기는 이양법을 도입하여 이모작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물이 필수적인 이양법 도입을 위해 형산강 상류까지 인공보를 쌓고 나무로 만든 인공수로로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 같은 근면성과 혁신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생산력을 크게 증대시켰고 이는 곧 가문의 부를 반석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형성은 최부자 가문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최부자 가문에 버금가는 부를 지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큰 부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듯이 큰 부는 일구기도 어렵지만 수성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400여 년의 오랜 세월 부를 지켜내고 존경받는 부자로서의 품격을 지켜낸 경주의 최부자 가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풍수가들은 명당의 기운으로 설명합니다. 형산강과 이조천의 합수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내남면 이조리 최진립 장군의 고택이 풍수적으로 발복하는 명당의 기운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후 7대부터 12대까지 만석지기의 큰 부를 누리고 살았던 교동의 택지도 명당의 기운을 품었을까요? 풍수가들은 경주시 교동의 양택 진열에는 경주 향교가 위치해 있고 최부자댁은 풍수적으로 그리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부를 계속 유지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 덕망 있는 부자가 되어 이웃들의 신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시스템, 바로 가훈을 만들고 지켜온 데 있습니다. 이조리 정무공파 종가에서는 음력 12월이 되면 해마다 불천위 최진립 장군의 공덕을 기리는 기제사를 드리는데
특이하게 전장에서 장군과 함께 순직한 충노들인 기별과 옥동의 제사를 함께 올립니다. 당시 반상의 질서가 엄연한 신분사회에서 양반이 종에게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최부자 가문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장군과 기별, 옥동의 제사를 함께 드려왔습니다. 아랫사람을 대하는 최부자 가문의 의리와 가풍은 노비와 소작인들에게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를 품게 했습니다. 이러한 최부자 가문의 인간적인 가풍이 가미된 것이 바로 최부자댁 가훈인 육훈이며, 이는 장군의 후손이 큰 부자로 될 수 있는 그릇, 무형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부자댁이 9대 진사, 10대 만석군을 낸 400여 년 역사의 전설적 가문이 된 것은 3대 부자 최국선 선생이 남긴 가훈을 실천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면서도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육훈은 최국선 선생의 일대기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큰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선에는 4년마다 흉년이 덮쳐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사홍원 참봉을 지낸 최국선 선생은 사람들의 굶주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집안 재물을 아껴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고 하면서 곡간을 열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었습니다. 죽을 끓여 굶주린 이들을 구제하던 자리가 바로 활인당입니다. 이때부터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이 생겼습니다. 백리이면 40km 정도인데 사방 백리를 오늘날 행정지도에서 찾아보면 남북으로는 포항부터 울산까지, 동서로는 경산, 영천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넓은 지역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지극함이 가슴을 울립니다. 사실 부자들에게 흉년은 재산 불리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형편이 급한 농민들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헐값에 농토를 내놓았는데 이렇게 사들인 논을 죽배미논, 한섬논이라고 할 정도로 농민들의 한이 깊었습니다. 양난 이후 극심한 계층 변화 속에서 몰락한 양반과 농민들로부터 땅을 헐값에 구입해 재산을 불리는 것이 전반적 풍조였지만 생활터전을 잃은 백성들이 도적대로 전락하여 강도질을 일삼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국선 선생도 불을 밝히고 약탈한다는 이른바 명화적이라고 하는 도적대에게 참담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전까지 이웃이고 소작인들이었던 그들이 원한을 품고 강도질을 하는 데서 큰 충격을 받은 최국선 선생은 토지 담보 문서는 원한만 가증시켰지 갚지 못할 사람은 담보가 있든 없든 여전히 갚지 못할 것이라며 토지 담보 문서들을 불태워버리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는 가훈이 생겼습니다. 토지가 좁은 영남에서 누군가의 불행을 기회 삼아 토지를 늘리는 것은 원한만 살 뿐이고 가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교훈에서였습니다. 최국선 선생은 또한 당시 7, 8알이던 소작료를 5할까지 낮추며 소작인들과 상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만석 이상 하지 말라는 가훈은 얼핏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상생의 기초 위에서 최부잣집이 더 안정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저절로 만들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최부잣댁의 땅이 늘어날수록 소작료가 낮아지는 형국이었으므로 이에 고무된 소작인들은 최부자가 더 많은 땅을 가지길 바라며 파는 땅을 전부 최부잣집에 소개했으며 소출을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는 근검절약 위에 세워집니다. 최부잣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만석지기로 집안이 큰 부자였지만 먹고 입는 것에 필요 이상의 사치를 경계하고 절제하였으니 그 미덕은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야 한다는 가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살림을 주관하는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함을 알고 부를 함부로 하지 않음으로써 낭비와 사치를 경계하고 자녀들에게도 부를 지키는 지혜를 심어주도록 한 것입니다. 숙박시설이 여의치 않았던 시절 최부잣집의 사랑채는 항상 길손들로 붐볐고 심지어 잠자리가 모자라 손님이 쌀 한 줌과 과메기를 들고 하인집으로 가면 밥도 지어주고 잠자리도 주었다고 합니다.
최부잣집에 손님을 대접하는 소작인과 하인들에게는 소작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가훈은 주변에 굶주린 이웃을 구제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주변을 지나가는 길손이라도 후하게 대접하여 잠깐 끼친 인연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여 인심을 얻으니 최부잣집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졌고 내 집 마당 안에서 얻는 사방의 정보도 안정적인 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부잣댁은 12대에 걸쳐 9대 진사를 낸 명망 높은 집안이었으나 그 이상의 벼슬을 한 이는 없었습니다. 이는 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는 선조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치열한 당쟁이 말려들어 가문이 멸문지화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였으니 양반으로서 신분은 지키되 정쟁에서 멀리 떨어져 안정적인 번영을 구가하려는 지혜가 담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결국 최부잣댁의 재산도 가져갔습니다. 최부잣댁의 전 재산은 독립자금으로, 대학 설립자금으로 기부되어 최부자 후손들의 이름으로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대 둔차 최연식 선생은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며 수만 금을 기부했으며 12대 마지막 부자였던 문파 최준 선생도 전 재산을 독립운동과 해방 후 유경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최준 선생은 해방된 조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경사업에 재산을 쓰는 것이 애국이며 만석군의 재산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석지기의 토지와 선산, 살던 집까지 전 재산을 대구대학의 설립에 희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독자들은 개영배의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잔을 가득 채우려 하는 순간 되려 술이 모두 사라진다는 잔으로 동서양에 모두 존재하는 술잔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 부자가 부를 증식할 때도 너무 과도하게 부를 추구하면 오히려 위험해지므로 반드시 만족하여 그칠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여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 때에도 정도를 깨닫고 그칠 때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주 최부자의 가훈은 이러한 지혜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부잣댁의 육후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독특한 부자 철학관이 담겨져 있으며 400여 년 만석지기의 부를 다지고 수성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곡간을 열었습니다. 길손에게는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지키기보다 사람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최부잣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최부잣댁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1970년 10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쁘게 전 재산을 버렸다고 하셨던 마지막 부자 최준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경주 최부잣집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최부자 가문이 존경받는 것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보던 손길을 넓혀 민족의 역사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다가 위대하게 산화했기 때문입니다. 수백여 년 동안 존경받은 최부잣댁의 족적과 가문의 육훈을 통해 우리는 진짜 부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진 공존과 상생의 지혜는 삭막한 현대사회에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부의 가치, 경주 최부잣댁의 육훈을 통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길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